안녕하세요. 산자서 동의보감 컨센상 약초TV입니다. 어제 방송 잘 보셨나요? 아마 어제 방송만큼 더 중요한 방송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. 약초나 즉 집에서 어떠한 약재를 달여 먹거나 또는 술을 담을 때 그 기본적인 것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만약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 삶아 먹거나 또는 달여 먹거나 술을 담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. 어제 프로 잘 못 보신 분은 반드시 재시청하시길 바랍니다. 일일 약학, 오늘의 약초는 위장질환의 최고 명약이라 부르는 삽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방에서는 이 삽주를 백출 또는 창출로 부르고요. 또 민간에서는 이 삽주를 삽초라 불렀죠. 삽초나물 또는 삽초뿌리 이렇게 불렀습니다. 그런데 이 삽주의 양명을 제가 백출 또는 창출이라 그랬죠. 그 말은 지금 뿌리 한번 보실래요? 제가 들고 있는 뿌리에 윗부분 있죠. 밑에 둥그름은 알뿌리가 있고 위쪽에 이렇게 가나다란 묵은 뿌리 있는데 그건 묵은 뿌리는 창출이라 하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즉 새뿌리, 둥근 알뿌리는 백출로 부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 두 약재 즉 창출이나 백출은 바로 삽주의 뿌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. 삽주는 국화가에 열애살이 초본으로 심지어 오래된 것은 야생에 나가보면 수십 년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약재로 쓰기 위해서 아마 밭이나 야산에 재배를 하는 분도 엄청 많이 계시고요. 한마디로 이 삽주는 우리 보통 신약에서 위장약, 소화제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 한방 즉 한약재를 짓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삽주가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. 어떤 분들은 약방의 감초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.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약방의 백출이라고. 이 삽주의 약성은 성질은 참편이고 맛은 달며 독은 없습니다. 자, 이 삽주의 주 약효는 바로 건위작용, 즉 위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이죠. 그러니까 위염, 위궤양, 그리고 음식 먹고 나서 속이 좀 더부룩하고 헛배가 부른 이러한 정생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삽주입니다. 또한 발한작용, 즉 그 말은 천 기운을 밖으로 발산한다 이런 뜻이고요. 그 외에도 이뇨작용, 즉 소변을 잘 나오게 만드는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 진통작용도 아주 뛰어납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삽주의 주약효는 바로 근위작용, 위장을 아주 탄탄하게 해준다. 그러다 보니 소화불량, 즉 위장질환의 명약으로 쓰이는 것이 이 삽주입니다. 이 삽주와 함께 위장약, 명약으로 쓰이는 것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. 바닷가에 가면 많이 사는 애덕나무가 있고요. 두 번째 또 바닷가에 많이 사는 번행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. 즉 말씀드릴게요. 이 삽주하고 바닷가에 많이 사는 애덕나무, 그 외에 번행초, 이 세 가지를 위장질환의 3대 명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즉 위암에도 이 세 가지를 함께 쓰기도 하고요. 사실 이 삽주 윗부분의 창출과 아랫부분의 백출을 한방에서는 사실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다른 약재로 사용하지만은 민간에서는 아래 위에 굽이지 않고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백출이나 창출은 조혈작용, 즉 피를 잘 생성하는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. 그 외에도 말씀드렸죠. 근위작용,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작용, 그래도 각종 신장, 즉 콩팥 질환에도 많이 쓰는 것이 이 백출, 즉 창출입니다. 그 외에도 야맹증이나 설사, 감기, 특별한 증상 없이 뼈마디가 좀 쑤시고 아픈 사람들, 이런 사람에게도 이 백출, 창출 또는 삽주 그냥 줄기채 함께 잘게 썰어서 달여 먹어도 됩니다. 그 외에도 각종 당뇨병이나 루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간질병에도 이 삽주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삽주 즉 백출 부분을 아마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은 밖에 있는 수염 뿌리를 모두 제거하고 안에 알뿌리를 껍질을 최대한 벗긴 다음 깨끗하게 씻고 잘게 잘라보면은 약향이 아주 강하죠. 한마디로 이 삽주에는
방향성 정류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한의원이나 한약방 앞에 지나가면서 나는 그 양냄새의 주 향이 바로 이 백출 향기와 또는 청궁, 당귀 이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의 약향이죠. 주로 약재로 사용하실 때는 여름에 꽃이 피어 있을 때보다는 초겨울에 잎이 다 지고 나면은 그때 뿌리를 채취합니다. 즉 11월부터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뿌리를 채취해 써고요. 사용 방법은 채취하면은 밖에 붙어 있는 실뿌리 있죠. 가나다란 실뿌리들을 전부 다 뜯어서 별도로 모아두고 그거 외에 내부에 있는 알뿌리를 껍질을 집어넣죠. 이 껍질을 최대한 벗겨내고 깨끗하게 씻어 잘게 썰어 말렸다가 사용하면 되고요. 한마디로 사실 이 삽주, 즉 백출이나 창출도 약 중에 약, 만병통치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관절염부터 위장질환, 즉 성기능을 올리는 이러한 질환에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. 즉 약방에 즉 삽주입니다. 백줄이나 창출을 쓴다 이런 뜻이죠. 사실 이 삽주는 야산에 웬만한 곳에는 다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아마 약초 산행하시는 분들은 이 삽주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. 삽주 보이면은 한 뿌리든 두 뿌리든 채취해서 집에 모아 두십시오. 반드시 잘게 썰어 아주 바짝 말린 다음요. 그리고 집에서 탕제법으로 약차를 조금씩 달여 먹을 때 이 백출 썰어 놓은 한두 쪽을 꼭 같이 넣으십시오. 그러면 위장접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시키고 위염이나 위궤양 심지어 위암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이 삽주 뿌리 즉 백출이죠. 백출을 가지고 약수를 많이 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약수를 담을 때 용기에 약재를 좀 많이 넣으면은 독해서 약수를 먹을 수 없죠. 반드시 용기에 3분의 1 미만만 약재를 넣습니다. 그것도 잘게 썰어 햇볕에 바짝 말려 놓은 것을 사용하고요. 삽주의 어린 수는 봄나물로 많이 씁니다. 그러나 조금만 커버려도 잎이 뻣뻣해서 사실 쓸 수 없고요. 꽃을 보면은 사실 한 7월부터 8월, 9월, 심지어 11월까지 꽃이 피는 것도 있습니다. 채취하실 때 땅을 파보면은 아마 이 삽주 뿌리, 즉 백출 부분이 갖다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버리죠. 한번 떨어지면은 흙 색깔하고 같아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은 채취하실 때 밑에 있는 즉 백출 있죠. 알뿌리만 가져오시고 창출 부분, 즉 내두 부분은 그대로 심어 두십시오. 그러면 올해는 잘 못 살지 몰라도 내년에 또 다시 살아가죠. 그래도 잘 모르시면은 이 삽주는 제가 직접 집필한 산야초 가정 백과 있죠. 글남바 620번 페이지 수는 234페이지에 가면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시중에서 어떤 책을 보는 것보다도 이 야생에 있는 풀나무에 관련되는 것은 이 산야초 가정 백과보다 좋은 책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아주 쉽게 초보자도 누구에 볼 수 있도록 깔끔한 사진과 간략한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고요. 혹시 아직도 컨셉한 약초TV 엄지척 또는 구독 누르지 않은 분은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